그 이야기가 터지자마자 학교들이 닫기 시작하고 사재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안에 보스턴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되고 있어서 주변에서 미국은 괜찮냐고 많이들 여쭤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스턴에서 지내면서 지난 몇 달간 일어난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지금 13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 최근에는 심리학 연구를 하다가 대학원 지원을 하고 지금 대학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2월 달만 해도 박사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인터뷰를 보러 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때 이미 한국이나 아시아 쪽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 보러 간다고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마스크를 챙겨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챙겨서 갔는데 공항에 진짜 아무도 마스크를 안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만 끼면은 잘못 오해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었는데도 끼지 않았었고,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아시아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퍼지는 걸 알고 있었지만 먼 나라 이야기? 미국에서는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아. 그리고 미국까지 과연 올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주가 흘러서 이제 미국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이라고 미국에서 많이 부르거든요. 그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는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일이 터지기 시작하죠. 미국에서 이 심각한 크라이시스가 일어나기까지는 거기가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애틀에서 그 일이 터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슬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매사추세츠도 오는 거 아니냐? 우리도 이제 마스크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때만 해도 말만 했어요. 진짜 나도 마스크 사야겠다. 아마존에서 마스크 주문해야지. 그런데 3월이 되니까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저보다 더 걱정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엄마가 전화해서 너 미국에 큰 일이 닥칠 거니까 빨리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전화해서 쌀을 사라고 하시고, 어떤 날은 전화해서 막 마스크 같은 거 최대한 일단 비싼 거라도 구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만 해도 3월 초에는 아직 보스턴까지 영향을 미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두방정이신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 20대니까 괜찮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계속 그렇게 전화하시니까 조금씩 저도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에 큰 한인마트 체인이 H마트거든요. 30분은 운전해서 가야 되는, 주중에 갈 일도 잘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엄마가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운전을 해서 갔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공항에서 쓰지 않았던 마스크를 끼고 H마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H마트는 그나마 아시안들이 쓰는 마트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 중국분이나 한국분 중에 쓰신 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슬슬 사람들이 마스크를 미국에서도 쓰는구나. 왜냐면 미국에서는 우리 미디어의 모든 부분에서 마스크는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너무 많이 버티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마스크 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뉴스 안 봐?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많이는 아니에요. 한 30% 정도가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을 보는데 웬걸 진짜 쌀값이 오른 거예요. 제가 원래 사는 한 요만한 쌀이 있거든요. 한 포대는 아니고 그거의 한 반 사이즈 정도를 제가 사놓고 먹는데 주로 가격이 11.99 이렇게 파는데 17.99, 그러니까 6불이나 점프를 한 거예요. 50%가 가격이 오른 거죠. 그리고 거기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는데 한 사람당 쌀을 2 프로덕트 이상은 살 수 없다 이렇게 적혀놓은 거예요. 가격도 올렸고 개수에도 제한을 두고. 그래서 이게 확실히 뭔가가 다가오고 있구나 체감으로 느꼈어요. 원래 그렇게까지 장을 안 보는데 냉동실에 어느 정도 공간이 남아있는지를 생각해서 최대한 제가 담을 수 있는 거를 진짜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3월 둘째 주로 넘으면서 아주 시츄에이션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보스턴 하면은 딱 생각나시는 게 대학교 그리고 병원들 이런 게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회사들도 파마스유티컬이라던가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에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그 컨퍼런스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 천천히 한 40명 정도 이렇게 확진자가 있었다라고 들었다가 바이오젠의 컨퍼런스가 있고 나서 2배로 뜁니다. 거의 100명 가까이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매사추세츠가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때를 기준으로 학교들이 닫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주 금요일쯤에
때문에 State of Emergency를 매사추세츠 주 대표 거버너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터지자마자 사재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 미국의 사재기가 한국에서 큰 이슈화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국에서는 원래 사람들이 한 60에서 70%는 도시에서 살지 않고요. 좀 suburban이나 rural area에서 삽니다. 좀 더 시골적인 분위기에서 많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미국인들은요. 일단 집에 기본적으로 냉장고가 2개가 있어요. 자기네 메인 플로어에 하나 있고 주로 지하실에 하나를 더 둡니다. 왜 냉장고가 2개냐면요. 한국에서는 시장이라던가 마트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우리가 뭐 먹고 싶다 이러면은 딱 가가지고 그걸 요리할 수 있는 걸 사서 와서 요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장을 한번 볼 때에도 어느 정도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장을 볼 때 많이 사두는 그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있어요. 코스트코라던가 BJ 같이 이렇게 홀세일로 하는 멤버십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고 한 번 갔다 하면은 기본 500불 정도는 쓰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연어도 몇 팩, 스테이크도 몇 상자 이런 식으로 사서 그거를 다 포장을 해서 얼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2개의 냉장고 중에 하나는 뭐 우유나 계란 이런 거는 바로바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두는데 메인으로 쓰고 지하에 있는 냉장고에는 오래 두고 먹을 고기나 뭐 통조림, 파스타 이런 거는 전부 다 아래 베이스먼트에 보관을 해두는 문화가 전반적으로 있어요. 눈이 많이 온다, 뭐 폭풍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같이 장을 보러 가서 많이 삽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양을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사니까 그게 사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만의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면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그거를 하니까 이 사재기가 이슈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살면서 이렇게까지 사재기가 심해지는 거는 많이는 못 봤어요. 제가 아이스크림이 너무 땡겨서 금요일날 오후에 저희 집 바로 옆에 마트가 있거든요. 정말 그 마트는요 되게 큰 마트고 줄을 거의 잘 안 쓰고 되게 음식이 항상 가득 차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티피컬한 아메리칸 마켓이거든요. 텅텅 빈 섹션들이 너무 많았어요. 고기 다 팔렸어요. 계란 이런 거 다 팔렸고 뭐 냉동식품도 많이 없어. 피자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계산할 때 봤는데 사람들이 통조림을 한 명당 한 거짓말 안 하고 30개, 50개씩 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통조림 요리는 오래 가니까. 그때는 진짜 제대로 이게 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지금 이제 3월 말이 됐어요. 오늘 또 마트에 갔고 어제 또 잠깐 뭐 살 게 있어서 갔는데 다시 다 차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딘가에서 가져와서 채워질 건데 사람들이 한 번에 이렇게 사니까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사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마트들이 스페셜 아워스라고 해서 아침 뭐 6시부터 8시, 뭐 8시부터 10시까지는 60세 이상의 커스터머만 받겠다 이런 policy를 만들기도 했고요. 다양하게 이런 노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내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비디오를 찍고 있는 3월 마지막 주에는 Stay at Home Advisory라고 해서 Non-Essential Business들, 그러니까 뭐 레스토랑, grocery store, gas station 이런 거를 제외한 모든 비즈니스들은 4월 초까지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에서 법적으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아지 데리고 산책 가는데 진짜 많은 곳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열질 않았더라고요. 레스토랑은 지금 문을 연 상태인데요. 테이크아웃, 딜리버리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타격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웨이터나 이런 분들은 사실 기본 샐러리보다 그 팁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분들의 인컴, 소득은 거의 다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한국도 처음에 코로나 대책을 세웠을 때 많이 욕을 먹었고 미국도 지금 전문가들은 US is doing everything wrong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되려 한국의 방식을 칭찬하고 우리도 들여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느꼈던 이 미국에 걱정되는 부분들은 일단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크고 주마다 문화도 다르고 하나로 똘똘 뭉쳐지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한국은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은 다음날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약속한 것 같이 그 사건을 알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지만 그냥 쉽게 지나갈 것 같이 여기시는 분들도
분들도 아직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한국보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정신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마스크가 부족하지만 이거를 빨리 어떻게 체계적으로 채우고 어떻게 유통할 건지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이런 방법을 알아내서 진행을 하는 그 스피드가 장난이 아닌데 미국은 땅덩어리 크죠. 사람들 다 의견 다르죠. 뭐 시스템 잘 안 돼 있죠 하니까 이 메디컬 서플라이가 부족한 게 제가 보기에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 지금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가정은 이미 전염된 것 같아서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는 가정도 봤고요. 다른 가정은 아기가 있는데 엄마가 이제 병원에서 일하고 오면 아기가 같이 걸리면 그것도 정말 큰일이잖아요.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보험이 우리나라 같이 국가에서 들어주는 보험이 아니라 다 프라이빗한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 위주로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 비상사태를 막기에는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스크도 재활용 진짜 많이 한다고 들었고 이런 수트 있잖아요. 한국에서 의사분들이 입고 나오시는 그런 것도 없다고 들었고 서로 막 세이브해야 된다. 전쟁이다. 약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 사태를 초반에 메디컬 하시는 분들이 잘 잡아주시면 진짜 좋은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과연 2차, 3차 웨이브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게 더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이제 대학원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런 미국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친언니가 원래 3월에 한국에서 결혼하는 거여서 저도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못 갔고 지금은 아예 나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룰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제가 해야 되는지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뵐게요. 안녕.